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길병원 당뇨병 내분비센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중증 당뇨병 인공지능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천대 길병원 중증 당뇨병 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김광훈 교수님과 같이 중증 당뇨병 센터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최근 당뇨병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오늘 유튜브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광훈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광훈 교수님 인사부터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김병준 교수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광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요. 저희 중증 당뇨병 인공지능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인천 지역도 당뇨병이 많이 느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당뇨병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 당뇨병이 혹시 특징이 있는지 원장님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뇨병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생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 지역의 생활의 특징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천에 계신 분들이 생활 자체가 아주 바쁘고 치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당뇨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초기 당뇨병 환자는 별로 증상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생활 속에 지나다 보니까 가벼운 증세, 약간 불편한 것은 그냥 지나치고 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 혈당이 높든지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의식의 변화가 오든지 때에 따라서는 식사를 거르고 하다 보니까 인슐린을 맞고 하다 보니까 저혈당 때문에 또 혼수 상태로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 환자들도 많고, 두 번째는 그런 초기 치료를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가다가 오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같이 동반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당뇨병 합병증 많지요. 뇌졸중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신장 합병증, 다리 괴사 이런 것들에서 또 하나 특징은 이 인천 지역이 당뇨병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이 전국에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인천에 있는 당뇨병 환자의 특징이고, 이건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통계를 보면은요, 인천 지역의 임신성 당뇨병 환자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많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은 임신 전에 당뇨병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당뇨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인천시에 있는 당뇨병 환자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길병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란 자체가 크게 중증 질환이라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뇨병 안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중증 당뇨병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네. 그러면 중증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당뇨병이 따로 있는 겁니까, 원장님? 그래서 이게 우리 중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치료가 가능한데 별로 본인이 당뇨병 치료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당뇨병 합병증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환자,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합병증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치료를 안 하니까 넘어간다.
이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중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 보통 분들이 보통 당뇨병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이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본인의 치료 의지가 강한데 그리고 치료 방침에도 잘 따르는데 혈당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의사의 책임일진 모르지만, 그 세 번째는 이 합병증이 심해서 다른 과하고 협진을 해야만이 치료 효과가 이게 잘 될 수 있는 환자들. 제가 아까 잠깐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했지만은 당뇨병 환자는 심장병 환자도 많고, 이 뇌졸중, 우리가 중풍이라고 그러죠. 네, 네. 만성 신부전이 와가지고 이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또 눈이 안 보여서 실명 상태에 오는 환자들, 다리에 괴사가 생겨서 정형외과 쪽에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뭐 중증 당뇨병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천 지역이 전체 당뇨병 환자 수에 비해서 이런 중증 당뇨병 환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지역의 특성하고 비교해 보면은 길병원에 중증 당뇨병 센터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중증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증 당뇨병 인공지능 센터를 만드셨는데, 혹시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길병원에서 이 당뇨 내분비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중증 인공지능 당뇨병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의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할 일이 많고 하는 길병원 당뇨 내분비 센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중증 당뇨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본인이 치료를 잘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교육. 그게 굉장히 저는 가장 큰 일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중증으로 가고 빨리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저희 교육실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또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을 하십시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도 없고 뭐 조금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인식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센터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잘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중증 당뇨병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탁과하고 협진을 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탁과의 협진을 원활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당뇨병 그리고 환자 전체 상태가 좋도록 만들어주는 그 협진하도록 하는 노력. 예. 세 번째는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그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을 어떻게 이 혈당을 제일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최선의 혈당 조절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중증 혹은 뭐 우리 당뇨 내분비 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첨단 치료라 그러면은 네. 인슐린 펌프라는 것도 있고 네.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중증 당뇨병 센터에서 이용하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겁니까? 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 중증 인공지능 이 당뇨병 센터의 역할이 앞서 있는 부분들은 교육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커버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도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또 현재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소위 인슐린 펌프. 인슐린 펌프는 그래요. 매일 인슐린 맞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인슐린을 지가 펌프 자체가 주입하도록 하는 것을 뭐 자동 인슐린 주사기, 뭐 인슐린 펌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슐린 펌프만으로는 또 조절이 또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인슐린 펌프로 조절이 안 될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 이유를 다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유 없이 갑자기 고혈당이 된다든지 또 이유 없이 저혈당이 된다든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고혈당이 되는 건 좀 하루 뭐 이틀 간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밤중에 생기는 저혈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저혈당이 오는 원인도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저혈당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나중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조금 덜 하면은 뇌 손상이 와가서 의식이 장애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아주 힘듭니다. 펌프를 채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방금 우리 김병영 교수가 말씀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 혈당 측정기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 팔에다가 무슨 이 딱지 하나 붙인다고 할까? 패치를 하나 붙여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주니까 자기가 하루 중에 왜 혈당이 갑자기 왜 튀었을까? 갑자기 왜 저혈당이 왔을까? 두 가지는 이제 본인이 보면은 이건 뭐가 있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공 혈당 측정기를 넣어주면 이제 그것을 알고서 인슐린 펌프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시키면은 혈당이 많이 올라갈 때는 이때는 인슐린 넣어주지 마십시오 하고 자동적으로 인슐린 주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또 이제 밤중에도 저혈당이 오면은 갑자기 이제 경고음이 가가지고 당신 저혈당이 왔습니다 해서 깨워서 다시 그분한테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고 이게 대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연속 혈당 측정기하고 펌프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심한 고혈당, 심한 저혈당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최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 이게 요새 최근 치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중증 당뇨병 인공지능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서 그럼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센터장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랫동안 해오신 일 중에 하나가 쾌도의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중증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쾌도의식이 뭐고 도움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쾌도의식은 무엇일까요? 당뇨병에서 혈당을 낮추는 그 혈당 강화 물질이라고 할까? 혈당 조절 물질은 그 췌장의 췌도세포에서 나옵니다. 췌도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췌장에 있는 췌도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췌장에 있는 췌도만을 분리를 해서 거기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1g도 안 되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잘 섞어서 간에 있는 혈관에 넣어가지고 간에다가 그냥 이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는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요.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게 되는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우리 그 당뇨내분비센터에서 그 중증 이 당뇨병 또 인공지능 클리닉을 이렇게 개설한 목적은 앞서 부분에 있는 펌프하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고혈당, 저혈당을 심하게 만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혈당 조절을 해주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고 보더라도 왜 오는지 모르는 이제 고혈당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이제 저혈당이 되는 것은 이게 심한 저혈당이 오래 가면은 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보다 또 조금 일찍 발견되면은 뭐 뇌 손상도 또 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절대 의사가 뭐 하는 겁니까? 다 환자, 어려운 환자는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치료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뭐 췌장 이식도 있지만은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췌도 이식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없는 환자, 특히 저혈당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들은 이 췌도 이식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마 췌도 이식이라서 췌도 이식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환자라고 그럴까? 이것을 구하는 아마 마지막 남은 치료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췌도의식이 이렇게 저혈당이 심한 환자, 저혈당 때문에 생명의 위급이 있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심장이나 신장 같은 것도 이종장기라 그래서 돼지에서 심장이나 신장을 갖다가 이식하는 것도 TV에 나오곤 했는데요. 그렇다면 췌도 이식도 하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종 이식일 것 같은데 혹시 이종 이식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췌도 이식은 원칙적으로 우리 장기의 모든 이식은 이 뇌사자로부터 이게 그 장기를 얻어서 그것을 이제 현재 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이식해 주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신장 이식이지요. 예.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 있을 때 뇌사자 신장을 띄어서 이식해 주는 게 가장 지금 많이 하는 장기 이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간 이식.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뇌사자로부터 얻어서 이제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근데 췌장에서 얻는 췌도 이식은요, 췌장 자체가 이제 그 장기를 얻는 것 중에 굉장히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췌장 이식을 하지만은, 그래서 췌장을 얻기도 힘들고, 췌장을 얻어야 거기서 우리가 그 당뇨병 치료하는 췌도를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췌도의 대체 동물로 우리가 찾은 것이 돼지로부터 우리가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돼지 인슐린은 사람 인슐린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과거에는 돼지 인슐린을 전부 당뇨병 환자 치료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돼지 췌도에서 나오는 인슐린은 사람한테 그 당뇨병 치료하는데 거의 사람 인슐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 팀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국내 굉장히 앞서가는 연구하는 면역억제제, 동물 실험하는 팀 이렇게 해서 공동 연구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이상 해서 돼지 채도를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어도 이제는 거의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작년 12월에 국가에서 이 돼지 채도를 이식을 사람한테 해도 좋다는 우리가 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돼지 채도를 지금 아까 이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다른 치료 방법으로 어려운 환자들한테 그 채도 이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는 우리가 그 쉽게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채도를 이식하고자 그 원하는 환자들한테 그 채도를 그 무한정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그 뇌사자로부터 얻는 것하고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지요. 그래서 채도에 공급하는데 굉장히 원활하다. 그리고 뇌사자는 뭐 시간을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돼지 채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돼지 기르다가 이 환자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돼지로부터 췌장을 얻어서 채도를 분리해서 바로 이식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종 그러니까 돼지가 사람으로 이식을 할 때는 동종 이식이라고 그러고 종이 다른 거로부터 이식을 하겠다는 우리가 이종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종 이식에 가장 앞서가는 그 세포라고 할까 장기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지금 이 채도 이식입니다. 뭐 작년에 뭐 미국에서 무슨 심장 이식을 했지만 그 뭐 조금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그 이식이고 실제로 환자한테 가장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채도 이식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20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이런 분야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연구 분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종이식이 결국은 당뇨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환자 또는 중증 당뇨병 환자의 굉장히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네. 모든 환자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이제 처음 시작하던 거 하다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임상에 들어오려면은 어느 정도 대상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인슐린 펌프든지 그걸 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하고 환자들이 충분히 본인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저런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 조절도 다 했는데도 여전히 그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혈당이 올라가는 것보다 혈당이 낮아져 가지고 저혈이 오더라도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그 이제 저혈당이 돼서 인지를 못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 저혈당은 밤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올 때 잠을 자는 건지 의식을 잃어서 혼수 상태인지 서로가 모르고 지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생활 자체가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혈당 때문에 응급실이 찾아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환자가 이제 주된 대상이 되고 그걸 조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저희가 허가를 얻으면서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했어요. 가능하면은 그 대상을 진짜로 필요한 환자만 꼭 대상으로 하고 이 대상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다음에 그 이식의 대상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식의 대상을 하는 환자들은
조건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 이런 점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예. 이 부분은 뭐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라서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걸 하게 되는 분들은 내가 이 시기에 내가 가면 되겠다 하고 본인의 반드시 이 시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 이종 최도 이식에 난 동참하겠다. 그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1형, 2형 하지만은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는 1형 당뇨병. 뭐 1형 당뇨병은 소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아가 이제 10년, 20년 되면 어른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1형 당뇨병을 진단을 받고 5년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인슐린을 우리 여러 가지 자극 분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췌장, 췌도에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된다 하는 그 조건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환자가 누가 췌도 이식의 대상이 되느냐. 중증 저혈당.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2차례 이상 심한 저혈당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한 과거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어느 때는 굉장히 400배 올라갔다가 저혈당 이게 인슐린 변동 폭이 크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종 최도 이식의 이제 대상을 삼고서 저희가 지금 합니다. 저희는 길병원은 일단 이종 이식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도 있고 준비돼서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렇게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찾고 있고 병원에서도 관계되는 환자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자가 실제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 동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식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이런 환자가 이제 이식 대상이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되고 본인도 나도 이 이식 과정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동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인슐린 놓아주는 방법 이런 걸 저희가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혈당이 잘 조절이 되는 분들은 그건 그대로 해서 본인들이 그대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가 이식 대상이 되는 조건, 저혈당이 자주 온다든지 혈당이 폭이 크다든지 해서 그렇게 교육을 6개월간 했는데도 도저히 일반 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들 이런 환자가 저희가 최종적인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치료 대상이 저희가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제 돼지 췌도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방에서 췌도 이식을 하고 저희가 한 1주, 한 2주 입원을 해서 세심하게 이제 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를 쭉 관찰을 하고 좋습니다 해서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이제 수년 동안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저희가 쭉 추적 관찰을 쭉 합니다. 이제 그 뒷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강 이식하는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내분비 대사내과나 저희가 알려드리는 연구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아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연구 간호사 번호는 저희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인천 지역의 당뇨병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가 많다. 그런 중증 환자를 치료를 위해서 가천대 길병원은 중증 당뇨병 인공지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운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인슐린 펌프도 있고 또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고 그를 통해서 저혈당을 예방하기도 하고 쇄도이식이라는 첨단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그중에 이종이식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임상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은 당뇨병의 치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 얘기해 주실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진행자가 이 얘기 안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김병중 교수가 사회를 보고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이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과정에 관여하고 뭐 이런 것을 저보다도 훨씬 많이 한 분이 우리 김병중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담의 형식상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이 됐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진행을 할 때 저하고 김병준 교수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관한 내용은 제가 아는 이상으로 이 김병준 교수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고 해서 저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앞으로 계속 같이 진행할 테니까 뭐 저 혼자 다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하려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